그 공인모 사이트를 보게 되면 1월달, 2월달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특히 많은 층이 육아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공인 중에서는 30대도 많지만은요, 특히 40대도 굉장히 많고요.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늘 지켜봤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공부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제 의문점 가지시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야, 내가 옛날에 공부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머리가 따라가겠느냐? 예, 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해결책이 바로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요. 글씨가 커서 보일 거예요. 책 제목이 하루 10분의 기적입니다. 하루 10분의 기적. 이 책은 이제 과거에 KBS에서 아주 오래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 워낙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분량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출판사가 바로 요 지원 쪽이 바로 KBS 수요 기획팀이거든요. 예. 요 책은요, 뭐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2009년도쯤 되니까 근데 볼만한 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면, 아니지,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 보통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커피 마시는 분들이 커피값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책 보시는 분들은 책 사는 게 아까운가 봐요. 커피값은 안 아까운데. 요 책은 새 책 사기 어려워요. 오래됐기 때문에. 요 책은요, 그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 예. 거기 중고책 검색하면요, 여기 나와요. 방금 제가 쉬는 시간 검색해 보니까 지금 중고 재고량이 123권입니다. 예. 근데 요 중고값이 얼마냐 하면요, 겨우 800원. 책값. 800원, 900원, 1000원, 1200원. 커피값 반의 반값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 책은 공부에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배송비가 3,000원이야. 책값의 3배, 3배. 그래 본들 커피 한 잔 값이 안 돼요. 커피 한 잔 마셔놓으면 오줌은 나오잖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책 한 권 보게 되면 그래도 서너 시간 동안 내 마인드가 바뀌어. 예.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신다 치고, 예. 요즘 아직 시간 있을 때 중고책 이런 책 한 권 좀 사가지고 읽게 되면 공부에 도움은 되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부로 이제 전국에서 요 책 검색할 거예요. 중고가 확 바닥이 나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최저가가 800원, 1000짜리가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뭐냐? 바로 10분의 기적인데요. 첫 번째. 내가 머리가 나빴어. 지금 공부하면 되겠느냐? 두 번째, 내가 나이가 많았어. 공부하면 되겠느냐? 나이. 정답은 X, X. 또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첫째, 머리가 나빠서 해결책은 뭐냐? 보통 우리 두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 건 아시죠? 좌뇌, 우뇌. 좌뇌 역할은요, 지능입니다. 소위 말하는 IQ. IQ. 그럼 IQ가 이제 140 넘어간다, 150 넘어간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래 말입니다. 지능만 따지면 좌뇌 역할이 되고, 우뇌는요, 뭐 분석한다, 뭐 종합한다. 이런 측면이 바로 공부의 공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머리는 좌뇌가 아니고 우뇌입니다. 우뇌.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탓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았어. 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 두뇌가요, 언제까지 발달한지를 아세요?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대개. 그러면 잠시 소재를 돌려서 머리를 떠나서, 두뇌를 떠나서 사람이 이제 이 육체, 몸이 노화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노화가 될까요? 20대부터요. 20대. 20부터 몸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30대가 되면요,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40대가 되면 신경계통이 확 떨어집니다. 40대 후반이 되면요, 그때부터 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두뇌는요,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65세까지입니다. 65세까지 머리가 계속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개사 이 나이까지는 공부해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뇌가 발달하니까. 젊어도 공부 안 하고 머리 안 굴리면요, 뇌가 노화되는 거예요. 50대 중반 후반이 되더라도 계속 내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게 되면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무 이유가 안 돼요. 65세까지는. 그러니까 둘 다 이유가 될 것이 없대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시테크. 시간 테크입니다. 시간 테크. 그래서 이 책 이름이 하루 10분의 기적이죠. 그죠? 하루 10분의 기적. 얘는 바로 10분을 강조합니다. 10분. 시테크. 10분 동안 어떻게 학습하지, 공부하지, 10분 동안 어떻게 운동하지, 10분 동안 어떻게 휴식하지. 학습과 운동과 휴식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습이 가장 느낌이 오더라고요. 10분 공부. 10분 공부. 그럼 10분 공부가 뭡니까? 바로 틈새 시간 활용입니다. 한 시간은 10분. 소위 짜투리 시간. 루즈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 활용을 잘하자. 그러면 모든 게 극복이 된대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을게요. 이름 소개도 괜찮겠네요. 왜?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성이 소신의 소병량 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기술 과목을 가르칩니다.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나이가 55세예요. 고등학교 기술 과목 가르치면 고등학교 보통 7교시 수업하죠. 7교시. 그러면 50분 수업하면 10분 쉬잖아요. 10분. 몇 교시? 7교시 수업합니다. 쉬는 시간 10분. 합치면 하루 70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쉬는 시간 7교시 10분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하루 70분 되거든요. 이때 확 집중해가지고요.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55개를 땄어요. 55개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격증을 뭘 활용해서 틈새 시간 활용입니다. 결론은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나빠서 다 핑계입니다. 핑계. 특히 지금 우리 동강 들으시는 수많은 직장인들, 육아맘들 힘든 건 압니다. 게시판 그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답은 여기 나오잖아요. 틈새 시간 활용하시면 이런 분도
틈새 활용해서 자격증을 55개를 보유했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네스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투리 시험 활용하시더라도 우리 시험은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내세요. 예. 안 될 게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293페이지, 293페이지. 참고로 제가 쉬는 시간에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질문 내용 요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이제 요 그림 알았죠? 지극지구지 효과. 단계는 뭐? 수요. 장기는 공고. 그러니까 지극지구제는 단계의 동리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합니다. 공급이 증가된다. 그런데 신축을 금지하니까 예?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치가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 이제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왜 가치가 불변인가? 자, 이 지역은 신축 금지니까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면 개발업자가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 지어. 못 짓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못 지으니까 옆 동네. 이걸 개발해. 그러니까 옆 동네를 개발한다. 여기밖에 집을 못 지어요. 대체 개발. 그러니까 여기 개발되게 되면 단기에 올라갔던 수요가 싹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대체 개발 지역으로. 수요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뭐 가격도 내려가겠지. 원래대로. 여기 빠져나가니까 장기적으로 가치가 불변이 된다. 여기까지 참고로 한 번 더 확인 이해를 하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걸어서 한번 임대료 규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 보시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책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주택정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임대료 규제 또는 가격 규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일반 경제학 원리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일반 경제학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규제, 임대료 규제 뭐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뭐지? 최고 가격 규제가 있어요. 다음에 최저 가격 규제가 있어요. 최고와 최저. 강의부터 보게 되면 최고 규제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최고 이자율.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최고 가격 규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최저 가격 규제가 뭐죠? 여러분 늘 듣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구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어디 속하지? 최고 가격 규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선 다시 책을 보시면 한 장 넘겨줍니다. 294페이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저는 웬만하면 우리 시험은 정책은요.
원래 시험은 그래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임대료 규제만큼은 요거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294페이지 그래프 있죠. 예. 다음 페이지도 나오고. 그래서 다 무시하고 제가 그리는 그래프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프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우하향 수요 곡선, 그다음에 우상향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죠. 균형 가격, 자, P0가 결정이 되고 균형량 Q0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먼저 최고 이자율부터 간단히 예를 들게요. 최고 이자율.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누가 되죠? 채무자. 돈이 필요해요. 이분은 아주 못 살, 집도 없고 가정이 너무 없어요. 집도 없으니까 은행에 저당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가죠? 사채업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공급자가 사채업자가 돼요. 자,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300만 원 필요합니다. 담보가 없어요. 워낙 급해요.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300만 원 빌려주면서 그냥 이자를 평범하게 받을까요? 아니지. 예. 엄청난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빌려주면서 연 30% 내, 40% 내. 이런 관계에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달 만에 1000만 원 넘어갔다면서.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맡기게 되면 여기서 결정된 이자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결국 정부가 안 돼. 이자는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어디까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손을 쫙 꺼버립니다. 최고로. 얘가 바로 법정 최고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대부법상 법정 최고 이자가 몇 프로? 20%. 이거 초과해서 받게 되면 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최고로 설정하면 절대로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최고자가 붙어요. 그럼 그래프 보니까 나오잖아요. 최고 규제, 최고 이자율은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까? 낮게.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화살표 되어 있죠. 바로 균형 가격 목적입니다. 방금 그래프 봤잖아요. 자, 최고 규제는 항상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네모되어 있죠. 어떻게? 낮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얘는요.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당연히 소비자.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 임차인이지, 수요자. 임차인, 세대로 살고요. 얘는 이제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만히 두게 되면 임대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 기업입니다.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얘들 네 보호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임대료를 최대한 여기까지만 받아라. 얘가 바로 최고 임대료 규제. 역시 최고 임대료 규제가 돼요.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도. 분양가게 되면요. 얘는 누굽니까? 집을 사겠지.
소비자, 수요자. 집을 공급하죠. 누굽니까? 건설회사. 건설사. 공급업자. 이걸 가만히 두게 되면 얘들이 폭리를 취해. 평당 분양가 막 3천만 원 막 엄청 비싸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정부가 분양가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분양가를 선 딱 꺼버립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1,000만 원 선 꺼버리고 1,000만 원. 또 국민주택 규모개발은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아. 절대 초과해서 받지 마. 모두가 누굴 보호한다? 소비자 보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가 최고 규제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 메모되어 있죠. 그럼 다시 화살표. 여러분들이 메모하세요. 또 세야지 공부가 되니까. if, 만약. if, 만약. 높게 설정해요. 높게 설정해요. 자, 분명히 그림에서 봤잖아요. 최고로 이만큼만 바닥해서 낮게,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규제를 높게 설정해, 높게. 이렇게 높게 설정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보통 시장 분양가를 한 2천만 원 잡을게요. 평당 2천만 원. 이것도 엄청 비싸요. 25평이면 5억 하잖아요. 서민들에 비해서 적어도 일정 규모라면 평당 분양가 2천만 원 받지 말고 최고로 1,000만 원 받아. 따라오셨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합니다. 높게 설정하면 평당 분양가를 5천만 원 받아래요. 무슨 말이죠? 정부가 미쳤지. 시장 원리가 가만히 있어도 2천인데 평당 5천씩 받아래. 이러면 사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그래서 높게 설정하면 한마디로 정부가 미치지. 규제 하나 많아. 의미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 규제에서 낮게 설정하지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 많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시험과 거리가 멀지만은 최저임금제는 뭐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자, 이 그림이었어요. 얘가 시장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하게 되면 바로 근로자와 고용자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 이제 알바를 한다고 보세요. 알바. 그러면 편의점 사장입니다. 사장은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가 되겠지. 수요자.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는요. 알바생. 알바가 돼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서로 계약을 해요. 시한나페이 얼마 줄게요. 이 사람이 많이 주려고 해요? 적게 주려고 해요? 적게 주려고 해요. 이렇게 맡겨버리면 이 알바생들 페이가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생활했는데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절대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적게 주지 마. 최소한 이만큼은 줘. 얘가 바로 최저임금. 이때 바로 최저임금자가 붙어요. 원래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9,160원은 줘라. 이보다 싸게 주면 법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 나왔네. 최저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규정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높게 설정하죠. 이때는 높게 설정해요.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요. 결국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알바생,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시행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규제에 속한다. 그러면 80% 공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책을 확인해요.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보이죠?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3번 임대료 규제가 한 줄 내려가서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밑줄. 낮은 동그라미. 낮게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4번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상한가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변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낮을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요. 아랫부분에 가로 3번에 있죠.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높을 동그라미. 자, 높을 때는 다시 반복됩니다. 두 줄 밑줄 하세요. 두 줄 모두 밑줄. 정부 규제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택 가치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되시겠죠? 낮을 경우, 높을 경우. 그럼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294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이제 낮을 경우. 지금부터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최고 규제는요.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어떻게? 낮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높게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효과를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임대인과 인천 구분되어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1번 해놓고 네모되어 있지. 왜 중요하니까요. 네모는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봐야 됩니다. 다시 그림 따라오세요. 자, 임대를 최고로 이만큼 받았겠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초과해서 얘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는 이것만큼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그러면 손해보고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예, 줄이겠지. 그러니까 자, 이만큼 손해보니까 결국은 공급은요, 요것밖에 안 돼요. 공급은 줄어듭니다. 예, 손해보고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잘 나옵니다. 즉, 공급 감소가 돼요. 다시,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이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손해보니까 투자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당연히 투자를 깊이 시키잖아요. 투자 깊이. 투자를 깊이 합니다. 세 번째. 자, 임대는 이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니까 이 임대가 재미가 없어. 그럼 임차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임차인한테요. 내가 이것 받고 임대해 주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당 빼세요. 임대 안 할래요. 차라리 요것 받고 임대하느니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네 번째. 자, 임대는 이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손해보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향상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질이 떨어진다.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임대인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험 지문들이 됩니다. 시험 지문들이 돼요. 다음에 임차입니다. 임차는 인도로가 싸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겠지. 싸니까.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는 싸니까 또 네모되어 있잖아요. 자, 인도로가 싸니까 여기 수요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뭐? 초과 수요. 항상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공급, 수요. 수요와 공급이 주된 포인트가 돼요. 두 번째. 자, 공급은 부족하다. 방이 없어요. 인도가 사니까 세대로 살 사람은 이만큼 많거든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하니까 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 다시 그림 보시면서. 자, 이 많은 사람이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작 방이 없잖아요. 근데 찾아 헤매니까 방이 있어. 방 달라고 하니까 임대는 이것 받을 바에야 차라리 용돈을 바꾸려면 안 주겠대. 그럼 이 방을 어떻게 들까요? 이때는 이제 딜이 됩니다. 나는 이 방이 꼭 필요하니까, 자, 정부가 이렇게 규제해도 내가 이만큼 웃돈 피를 줄게. 웃돈 주면 얼른 주겠지. 그래서 이만큼 초과해서 웃돈 주겠대. 무슨 시장? 암시장.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 우리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 이거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임대료 규제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임대료가 정부가 시장 우리를 시장 올리잖아요. 이보다 이렇게 설정해서 규제 선을 딱 꺼버리면 최고로 이만큼 받아. 이런 규제를 못하는 게 잘 보세요. 항목이 많잖아요. 이 항목이 좋은 게 어떤 게 좋은 게 있습니까? 공급이 부족해, 투자가 기피돼, 용도 바꿀 리가 질이 떨어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규제는 순간 폐단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국회의원들이 칼 빼들고 이거 하자고 하지만은요, 하게 되면 전부 다 폐단밖에 없거든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해요.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하더라도 임대료 규제는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왜? 전부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료 규제와 관계가 없어요. 임대료를 5% 하는 건 또 주임법 상고 있잖아요. 올리는 거는 임대료 규제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 이거는 달라요. 그래 이제 이 상한선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논리가 달라요. 이런 규제는 사회가 극단적일 때, 전쟁이 터지거나 극단적일 때 정부가 선을 딱 꺼버립니다. 임대료 5%더 모으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보세요. 손 딱 꺼놓고 분양가 얼마 이상 받지 마 해버리는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올리는 폭이 아니고요. 올리는 폭이 아니고 임대료 자체를. 그래서 임대료 이 규제만큼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대료 이 규제도 하자고 했지만은요 너무 편하게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내용들이 책을 보시면 자, 정리합니다. 자, 294페이지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균열보다 낮을 경우에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있죠. 제목만 밑줄합니다.
지역번 초과수요 밑줄 다 적어드렸어요. 니은번 임대 부동산 저량 감소 밑줄. 얘가 뭐죠?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지역번 암시장 가격 형성 밑줄. 다음 페이지. 리얼번 자 주거 이동 저하 밑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상으로 임대료 규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요, 정부가 정착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선만 딱 걸어 입만 빵긋 해버리면 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페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행 못하고 이거 대신에 뭐가 더 바람직하다?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보조금 주자. 보조금. 그래서 다음 목차 2번 보시면 바로 4번이죠.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금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보조금.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 보게 되면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목차가 2개 나와요. 1번 수요측 보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공급측 보조. 자, 되게 정부가 보조금 많이 주죠. 그죠? 누구한테?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로 정부가 주는 것은 주로 수요측 보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2번은 뭐죠? 공급측 보조는 건설회사한테 보조금 주는 거야. 건설회사 니네가 임대주를 짓게 되면 보조금 줄게. 그러나 실제로는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요측 보조가. 그래서 지금은요. 자, 1번 수요측 보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요측 보조는 다른 말로 소비자 보조인데 밑에 보니까 표가 나오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종류가 2가지 표를 보시면.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 나와 있죠. 표를 보니까. 자, 표를 보고 정리합니다. 먼저 가격 보조 밑줄. 얘는 집세를 보태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괄호를 밑줄하세요. 소득 보조 밑줄.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자, 임대료 보조는요. 주로 이제 수요측 보조죠. 소비자 보조라고 불려요. 얘가 많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류.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종류가 2가지인데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자, 그러면 가격 보조는 자, 집세를 보태준다. 집세 보조가 되고요. 소득 보조는 현금 주더라. 현금 보조가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비게 됩니다. 가격, 우리 시험은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이 정말로 저소득층 서민에게 정부가 가구당 20만 원씩 보조금 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20만 원씩. 그럼 이때 20만 원 보조금 줬는데 얘가 집세를 보태주느냐 현금 주느냐 2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보조금 받을 입장이면 집세 보태 받을래요? 현금 받을래요? 다 들으셨죠? 그죠? 예. 누구나 현금 좋아해요. 현금을. 예. 누구든 현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은 나 현금 주세요. 다 현금을 원합니다. 얘가 뭡니까? 네모되어 있죠. 소비자는 현금을 원하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누구든지 현금 받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소득 보조는 소비자 효용이 감소된다. 틀렸지. 증가돼요. 바꿔서 물어요. 다시. 자, 현금 받아서 20만 원. 현금 받아 20만 원 받게 되면 요거 딱 들고 있다가 나중에 집세 낼 적에 고스란히 집세 냅니까? 중간에 다 써버리겠어요.
저것도 다 써버리겠어요. 소주 사 마시고 피자 사 먹고. 예. 그러니까 현금 받으면 받는 건 좋은데 얘가 집시 안 줘. 다 썩어 없어 그냥. 그럼 정부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정부는 이거 싫어해요. 현금증을 딴 데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정부는요, 현금증을 받으면 집시를 보태주는 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시를 보태주게 되면 돈이 시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요,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건 잘 보세요. 정부가 소득 보전을 현금 그대로 현금 주면 돼, 현금. 그럼 이제 집세 보조, 가격 보전 집세를 어떻게 주지, 집세를? 정부가 일일이 집세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집세를 주는 방식은 뭐지? 화살표 되어 있죠? 아, 쿠폰으로 지급하자. 쿠폰 방식입니다. 마치 식당에 식권 주듯이, 백화점 상품권 주듯이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괄호 되어 있죠. 예, 괄호 되어 있죠.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불러요. 주택 바우처 제도이다. 과거에는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14년도에 법이 제정돼가지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주택 바우처가 현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시 보조는 쿠폰으로 주더라. 이거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책을 보시면 298페이지. 자, 표를 보니까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보조는 집세 보태주죠. 그러니까 자, 내려가면 효과를 보게 되면 소비자 측면이 있고 정책 목표 측면이 있죠. 정책 목표 달성이 크다, 파란 글씨. 크다, 동그라미.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오른쪽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건데 현금은 소비자 효용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비자는 현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 글씨 동그라미. 소비자 효용층면이 크다, 크다 동그라미. 파란 글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4번과 5번. 4번, 5번 효과. 자, 정책은 뭐라고 했죠? 효과는 뭐지? 무조건 단기와 장기. 4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5번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뭐 좀 감이 안 와요? 단기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장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공급. 그럼 감 잡히겠지. 자, 그래서 효과 봅니다. 효과는 이제 강의 노트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강의 노트 보시면. 효과. 정부가 보조금 지급합니다. 얼마? 20만 원. 뭐 현금을 주든 집시든지 일단 보조금 준대요. 그러면 서민들은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도 증가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공급이 자꾸 늘어나면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공급 늘어난 만큼 임대료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답 나왔지. 공급을 딱 구분해서 공급은 무조건 단기라고 했어요, 장기라고 했어요? 장기.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인다. 최고 중요한 단어. 요놈이 엄청 잘 나와.
따라서 임대를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된다. 앞에서 봤던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쁜 것밖에 없는데 정부가 보조금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도 늘어나고 임대료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개 어느 국가든지 얘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직접 시행할 수가 없고 주로 보조금을 많이 시행하더니 말입니다.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4번 단기효과. 자, 단기효과는요. 기억번 보시면요. 임차인의 소득을 상승시켜서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두 번째 줄. 임대를 상승시킨다. 임대료 상승 밑줄. 5번 내려가요. 장기효과. 장기효과는요. 기억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 증가 밑줄. 그래서 방금 나왔잖아요. 단기는 뭐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장기적으로 뭐 공급 증가. 여기까지 임대료 보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정책은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더라.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다음에 300페이지. 300페이지. 자, 색칠 네모 있죠. 주택 바우처. 감 잡히죠? 현금입니까? 집세입니까? 집세. 그러니까 색칠 네모 보시면 자, 주택 바우처는 동그라미 1번 있죠. 2번, 3번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를 밑줄 하세요.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보조 밑줄. 아, 쿠폰 방식이구나. 2번은요. 2번. 제목만 밑줄 하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주거급여 형태로 괄호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택바우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행 안 하다가 지금은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만 잘 잡으시면 돼요. 301페이지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괄호 5번 임대주택 공급 정책. 자, 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 얘는요. 내용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임대료 규제나 또는 임대료 보조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공공임대주택 얘는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가로 3번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3월달에 따로 추가로 3월달부터 설명을 다 완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가로 6번 분양가 상한제. 감 잡히죠? 분양가 상한제 하는 순간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 아까 임대료 규제 봤잖아요. 요거.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지?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하면요.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싸게 받잖아. 예. 그러면 뭐지? 공급 안 해. 공급이 부족해. 싸니까 임차인을 막 서로 살려고 해요. 그럼 요 갭만큼 말이지. 막 프리미엄 피가 생겨버리고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요 그림 그대로 보시면서 책 읽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번 선분양과 후분양이죠. 자, 선분양과 후분양은 분량이 얼마 안 되지만은요.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하면 선분양이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분양 받으니까. 그럼 선분양 그 흐름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이거 있죠. 광주의 아파트가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오늘 모바일 뉴스 보니까 그 회사가 기사회생하고 있대요. 다른 쪽에서 이제 다 지으니까 겁하잖아요. 짓지 말라고. 그런데 또 협상을 잘해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아파트 짓겠다고 됐는가 봐요. 어떻게 풀었지? 후분양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혜택 다 주고 다 지어서 확실히 확인하고 살아라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오케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후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자본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306페이지.
조세정책. 자, 이 파트도 거의 매년마다 한 번쯤은 꼭 출제가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자, 조세정책은요,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